안녕하십니까. 인터넷 과몰입 및 게임 사용 장애 강의를 맡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유승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들이 게임 사용 장애를 많이 경험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청소년들의 충동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행위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행위 중독은 어떤 특정한 행동이 중독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기존의 약물 중독이나 마약 이런 것처럼 중독 질환과 다른 어떤 특성이 보인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때 많이 언급되는 것이 충동성에 대한 것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해서 충동성이라고 하면 흔히 욱하는 것을 상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어떤 행동이 본인에게 손해가 되는데 반복되고 있을 때는 이런 욱하는 것보다는 충동적인 선택의 결과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충동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심사숙고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더 나은 결과를 찾기 위해 적절한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충동적인 선택의 경우는 즉각적인 보상을 위해 장기적인 이득을 포기하는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청소년들은 성인들에 비해서 충동성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뇌가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청소년들의 이 충동성은 뇌의 기질적 변화뿐만 아니라 대개 10대 전후, 그러니까 13세를 전후해서 다양한 신체적인 변화들을 경험하면서 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림이 보이실 건데요. 뇌가 성숙해 가는 단계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랬을 때 색깔이 좀 더 파란색에 가까울수록 뇌가 성숙해 있다는 뜻입니다. 보통 우리가 초등학교 고학년이라고 얘기하는 13세 전후를 보시면 두 번째 그림인데요. 5살일 때와 비교했을 때 크게 뇌의 성숙도가 높아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16세, 만 16세를 기점으로 성인들의 뇌의 기능의 90% 정도가 완성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99%까지 완성되는 데에는 만 21세까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청소년이라고 이야기하는 10대의 아이들은 아직 어린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충분히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나이인 것입니다. 청소년의 이런 특성과 덧붙여서 청소년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생기는 다양한 변화들이 더욱더 행동 조절에 어려움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2차 성징이 일어나는 신체적 변화와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발생하는 정체성 형성의 과정입니다. 이 시기를 우리가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부르는데요. 이 시기에 나타나는 호르몬의 변화가 2차 성징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이런 호르몬들만 살펴봐도 충동성이 왜 높아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 테스토스테론은 사냥을 준비하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운데요. 대개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되게 되면 아이들은 경쟁적이 되고 승부에 집착하게 됩니다. 이는 게임이 갖고 있는 그러한 특성들과 연관되어 더욱더 게임 사용을 적극적으로 즐기게 만들게 됩니다. 또한 아이들의 뇌가 용적이 커지면서 기존의 아이들의 뇌를 통제하던 호르몬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지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도파민이라고 불리우는 행복 호르몬입니다. 도파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면서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덜 행복하게 느끼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도파민을 많이 분비하게 되는 더 짜릿한 자극이나 조금 더 도박에 가까운 위험을 감수하게 되는 행동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 그림은 일반적으로 포유류, 그러니까 동물들이 어떻게 지금 상황을 판단해서 대안을 마련하는지를 보여주는 슬라이드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는 여러 가지 상황을 경험한 뒤에 그것이 습관화되는 과정을 경험하기도 하고, 처음 접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결과를 예측해서 손익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청소년들 같은 경우 특히 게임 사용 장애를 쉽게 경험하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이런 결과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손익 판단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손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선택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몇 번의 성공적인 경험을 통해서 습관화되는 행동 과정이 게임 사용 장애에 잘 빠지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더 적은 횟수로도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0번 성공해야 그것이 성공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과 달리 게임 사용 장애에 잘 빠지는 친구들은 한두 번의 성공만으로도 이것이 해도 괜찮은 것이라고 결정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게임 사용 장애라고 불리우는 우리 중독 질환의 중요한 병리적 특성을 간단하게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예측하고 적절한 대안을 선택하는 심사숙고가 어렵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자신의 행동을 억제하는 것이 어려운 건 물론이거니와 이런 행동을 통해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난다고 해도 좀 더 그 문제를 적절하게 행동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자신이 기존에 경험했던 몇 가지 긍정적인 결과를 통해 계속 반복적으로 그 행동을 고수하는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런 청소년의 특징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이 시기에 흔하게 발현되는 공존 질환도 영향을 준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행동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는 데에는 우리 ADHD라고 불리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그리고 우울하거나 불안할 때에도 조급하게 행동을 선택하게 되고 이런 결과를 무시하게 되는 모습들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다른 중독을 일으키는 데에도 많이 작용하게 됩니다. 현재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약물, 특히 흡연이나 음주 같은 문제도 이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게임 사용 장애를 보이는 친구들의 경우는 약물 사용을 하는 빈도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충동성과 자신의 행동의 선택에 대한 잘못된 오류가 게임 사용 장애를 유발하는 과정을 도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도표는 초기에 게임을 반복적으로 사용할 때 나타나는 순환고리입니다. 게임 자극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게임을 할지 말지 고민하고 그 뒤에 게임을 사용하면 만족감이 느껴지는데 이때는 이 만족감 이후에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특성을 보이게 되면 초기에 게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는 서서히 행동 통제가 어려워지고 자신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관찰이 되죠. 후기로 접어들게 되면 이 도표에 나온 것처럼 더 이상 숙고하지 않고 게임에 대한 자극이 발생하거나 혹은 게임을 하고 싶어지는 갈망이 나타나는 경우 습관적으로 게임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만족감뿐만 아니라 나타나는 부정적인 결과를 완전히 무시하고 동반된 불편한 감정마저도 무시하게 되는 인지 정서 왜곡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차후에는 문제가 있다는 걸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도 자신의 행동을 멈추지 못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돌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충동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 내용을 잠깐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사용 장애는 행위 중독의 일종으로서 충동적 선택이 중요한 병리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은 발달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뇌 기능과 그리고 경험이 충분히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잘 고르지 못하는 문제들로 인해 더욱더 충동성이 높아지는 특성을 갖고 있고요. 이거는 게임 사용 장애가 호발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만성적으로 게임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과정이 반복적으로 학습되면서 더 이상 자기의 행동의 결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게 되는 인지정서 왜곡이 발생하게 되고요. 중독질환의 특성 중에 하나인 갈망과 집착이 나타나면서 반복적으로 게임 사용이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지금까지 충동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유승민이었습니다.